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과일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지만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나가 모리유키 도쿄증권거래소 CEO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니케이 지수 4만 돌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일본 경제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끝낸 일본 정부가 이 디플레이션 종료 선언을 검토할 정도입니다. 지금 일본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숫자는 바로 주가입니다.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 니케이는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 버블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 한국경제TV와 만난 이와나가 모리유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CEO는 니케이 4만 돌파는 시작일 뿐 일본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첫 소식 유주환 기자입니다. 元気のない日本はもう終わりなんだと、これからはもう新しい元気が出てくる日本が始まるんだということを気持ちを入れ替えるきっかけに捉え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 이와나가 모리유키 도쿄증권거래소 CEO는 니케이 225 지수의 4만 돌파에 대해 의미 있는 통과점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지난 1989년 고점대와 비교되곤 하는데 기업 실적 호조에 기인한 최근 증시의 강세는 규모와 질적 차원에서 버블 경제 때와는 다르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日本の上場会社の利益水準は利益額は3年ぐらい過去最高更新をしてきていますし、それから設備投資額は去年これも過去最高を記録したんです。つまりその元気のなかった時代で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きちっと設備投資や研究開発を地道に続けてきて、やっとこそ利益が出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企業業績の好調が一番の理由なんです。 그는 일본 상장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도쿄증권거래소가 25년의 시간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9년 상장사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PBR 1배 미만 기업들에게 자본 비용과 수익성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일련의 과정들은 일본 증시에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증시 밸류업에도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北風ではなくて太陽のやり方で会社の経営者のマインドセットを変えることです。で、経営者のマインドセットを変えるためには自らの会社の企業価値を自らが自律的に自発的に高めなきゃ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気づきを与えることですから、自らが本当に企業価値を高め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だろうかっていう自らに思わせるような仕掛けを作ることが大事です。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금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은 총 1,037톤, 이는 한 해 전인 2022년에 1,082톤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전 세계 연간 금 생산량이 약 3,000톤 수준인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셈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새 3%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금 보유량을 가파르게 늘린 건 올해 최소 3차례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하뿐 아니라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외환보유고 내의 금 비중이 4%로 낮은 편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18년 러시아에 밀려 6위로 떨어졌는데 이를 기점으로 중국인민은행이 금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증시 급락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225톤의 금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과 지정학적 위기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saw record volumes from central bank holdings increase significantly in 2022, and that's continued into this year with the recent pledges that those volumes will increase even further in the years to come. 시장 분석업체 테코피디아는 중국 중심의 높은 수요와 지정학적 위기의 지속으로 금 가격이 2025년에 최고 2,7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새 1억 원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 같았던 1억 원,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바뀌자 한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떠났던 이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3천만 원대, 이 중소형차 한 대 가격이었습니다. 이 지난해까지 불던 크립토 윈터의 칼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초 7천만 원대를 기록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8천만 원을 넘어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지난 5일 9,700만 원을 찍었고 또 코인베이스에서 2021년 11월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69,1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중소형차에서 스포츠카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자산과 비교해보면 상승세가 더욱 와닿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면 금 1kg, 또 비트코인 10개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약진으로 가상자산 전체 시총도 크게 늘었는데 2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시총보다 큽니다. 이렇다 보니 예전부터 언급됐던 비트코인 1억 원 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비트코인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 연말부터 비트코인이 1억 원 간다는 얘기 계속해서 들리곤 했는데 생각보다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매수하게 되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1월 11일부터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고 2월부터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순유입액이 한 8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이거는 한국 기준으로나 이제 미국 기준으로나 상당히 이제 대단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 유입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ETF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든가 기존의 비트코인 접근성이 좀 낮았던 그런 세대들이 좀 자금 유입이 강하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강한 자금 유입 때문에 가격도 견인되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1억 원이 이제 눈앞에 닥치면서 이제는 좀 의심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두 부류가 좀 맞붙는 시즌이 된 것 같은데 가격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자산은 맞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쉽지 않은 자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일 숫자를 놓고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유입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유입세가 이어지는 동안은 어쨌든 가격 상승이 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미국장에서도 순이익액이 5억 달러, 6억 달러 이상 발생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더 높아질 것인가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ETF 자금 유입 외에도 오늘 4월 이후부터는 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좀 줄어든 이 반감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 반감기가 가격에 주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는 이제 하루에 약 900개 가량 비트코인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월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은 450개로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하루에 450개만큼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수급 효과를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450개를 좀 뭐 달러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은 한 3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충분히 큰 금액이고 이제 데일리로 그 정도 영향이 있다면은 영향이 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ETF의 일일 자금 유입액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는 작아서 아직까지는 뭐 반감기보다는 좀 ETF 흐름이 자금 흐름이 더 이제 중요한 이제 모니터링 지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다른 요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올해 7월부터 이 가상자산 관련 법이 좀 시행이 되고요.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연말에 좀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7월에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7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 보호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투자자 보호가 이제 뭐 탄탄한 그런 보호가 이루어져야 지금 총선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도 비트코인에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바이든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규제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공화당은 조금 더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비우호적인 스탠스에서 조금 중립적으로 이제 톤을 바꾸면서 11월 대선 전까지 조금 더 스탠스가 바뀔지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027년부터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 인터배터리 2024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미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인터배터리 2024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곳 더 늘어난 업체인 59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는 중국 배터리 업계가 따라잡기 힘든 전고체 배터리가 화두였습니다. 지난해 전시에는 중저가 배터리인 리튬 인사철 배터리가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초격차 기술 대전을 펼친 겁니다. 먼저 삼성
삼성 SDI는 2026년까지 LFP 배터리 양산은 물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첫 공개했습니다. 로드맵을 보시면요. 삼성 SDI는 지난해 말 전고체 배터리 상업화팀을 구성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ABC 샘플 3가지를 제작해 고객사에 납품하고 최종적으로 2027년 양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동명 사장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좀 완성도가 높고 그다음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좀 내려고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고체 양산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SK온보다 1년 늦습니다. SK온은 2025년 이후 파일럿 라인 준공, 2029년 양산이 목표인데요. 중국 업체를 제외한 글로벌 1위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첨단 기술에 대해 속도전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후발주자인 SK온은 전고체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LFP 배터리 양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온은 2026년 LFP 배터리 양산을 이번 행사에서 못 박았는데요. 이석희 SK온 사장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LFP 배터리를 먼저 하고 또 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는데 북미 지역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LFP 배터리를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이 해서 충분히 또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이게 블록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장은 또 올해 흑자 전환이 목표라며 내부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일값이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사과는 무려 7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값 폭등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치솟기 시작한 과일값. 가장 많이 먹는 사과는 작년보다 71%, 배는 61%나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2만 원이면 배 10개를 사고도 남았는데 이제는 배 하나에 7,000원에 달합니다. 주류 과일인 사과와 배 가격이 치솟으면서 오렌지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과일값 폭등에 2%대로 내려갔던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지난달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과일은 배나 오른 것 같고 느낌에 3개 살 거 2개 사게 되고 2개 살 거 하나 사게 되고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해 태풍과 우박, 탄저병까지 겹친 탓에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던 게 아닌데 한참 늦은 대응에 신선 과실 지수는 41%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과수 정책이 생산 이후에 소비 단계에서 사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사태가 터지면 이제 뒤늦게 사전에 여러 가지 관측 기술이 예측이나 관측 전망 기술이 많이 이렇게 진전됐으니까 금년도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게.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방식으로 과수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건데 자조회 중심의 농산물 수급이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지역별로 농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생산 물량을 계획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더 잦아질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희들 생산 농가에도 실익이었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탄저병을 넣어야 된다. 정부에서 한다 하는 경우는 생산 원가를 전략하는데 지원이 돼야 되고 또 병을 방지하는데 지원이 돼야 되지. 정부는 할인 지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수급 전략을 세우는 사전 조치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 갑자기 생긴 시스템 장애 때문에 당혹스러우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한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던 중 실제로 주문이 안 되는 먹통 문제가 발생했는데 증권사의 대응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영상부터 내리라는 이 증권사, 바로 KB증권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실시간 트레이딩 방송을 진행 중인 한 유튜버. KB증권의 HTS로 자동 매도 주문을 내려하지만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는 팝업만 뜹니다. 야, 손절이 안 돼? 문제가 발생한 건 미국의 1월 PCE 지수 발표 직전. 발표 이후 지수는 요동쳤고 그는 시장가에 매도하며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유튜버는 당시 영상을 공개했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증권사는 대신 영상을 내려야 한다며 요구했고 이후 사은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당하게 손실 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달라할 수 있잖아. 입금을 해주면 영상을 내려야 된다.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일단 지금 돈을 안 받았어요. 해당 유튜버는 대신 홈페이지에 장애 사실과 재발 방지책을 공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당시 모든 매체의 주문 처리는 정상이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상 속 사건은 필수 서비스가 아닌 예약 주문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화면만 70초간 점검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다만 KB증권 측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점검 시간을 항상 공지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숫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산장애, 내부 통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매년 2,5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만 평균 7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입니다. 감독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주문 먹통 사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포스코그룹의 IT 엔지니어링 계열사 포스코DX가 인공지능과 공장 설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AI 자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포스코의 철강 공장과 2차 전지 소재 공장부터 먼저 적용됩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실물을 축소한 크레인이 둘둘 말린 선재를 이동시킵니다. AI가 스스로 작업 대상을 인식하고 일의 순서를 결정한 뒤 움직이는 겁니다. AI와 공장 설비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AI의 센서와 제어 기술까지 융합한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포항제철 실제 공정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컨슈머를 위한 AI는 처음에 성능이 좀 낮더라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산업의 AI는 생산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수준이 일정 이상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포스코DX의 AI 기술은 포스코 그룹사 생산 현장에 속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강 슬라브 이동 중 경로가 틀어지는 현상을 AI가 제어하고 작업 중 위험 상황을 감지해 알리기도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확보한 포스코DX는 올해 AI 기술센터를 세우고 본격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의 AI 전환을 이끄는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철강업계와 2차 전지 업계부터 AI 자율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AI 3차원 영상인식 솔루션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DX는 이런 무인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를 1인당 10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용 AI 시장은 이제 막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산업용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조 원에서 해마다 48%씩 성장해 오는 2030년 6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